성숙한 자기, 머처 셀프는 어디서 좀 나오는 유래된 개념이냐면요. 멜라니 클레인의 대상관계 이론에서 이제 발달되는 개념이거든요. 이 대상관계 이론에서 말하는 성숙한 자기는 무엇인가 또 알려드려 볼게요. 대상관계 이론에서 말하는 성숙한 자기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모두 통합된 자기 표상과 대상을 바탕으로 한 통합적이고 안정적인 자아를 의미합니다. 자기 표상과 대상 이렇게 있는데요. 자기 표상이라는 거는 표상이라는 거는요.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심리학 영어 용어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어떤 거냐면요. 사진 속 이미지 같은 거예요. 긍정, 부정 측면이 모두 통합된 자기 표상.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은 나는 어떤 때는 좋은 사람으로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좀 부족하고 좀 나쁜 사람으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둘 다 나잖아요. 그 긍정과 부정의 측면이 나라는 한 사람으로 딱 사진 찍어서 딱 보여질 수 있을 때 이거를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모두 통합된 자기 표상이라는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나에 대해서 그런 이미지가 있다면은 대상,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모두 통합된 대상으로 인식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안정된 자아가 대상관계 이론에서 얘기하는 성숙한 자기거든요. 사실 직장 상사 떠올리면은 내가 뭔가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뭐 업무가 쏟아질 때는 진짜 무섭고 엄하고 나를 야단치는 그런 사람, 나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뭐 회식 자리나 아니면 내가 좀 힘들 때 가서 고민 털어놓을 땐 또 나를 도와주려고 하시는 좋은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직장 상사에 대해서도 좋은 면과 나쁜 면이 다 통합된 한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나는 성숙한 자기를 가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개념과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은 성숙한 자기란 성장 과정에서 부모와 같은 중요한 인물, 곧 대상과의 실제 경험과 상호작용을 내 안에 장착을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모든 관계에서 자신과 타인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해요. 이게 성숙한 자기가 발달되는 과정에서는 결국 부모님이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 아니면 주변 친구들 이 사람들하고 있었던 일들, 경험들, 그리고 거기 사이에서 뭐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면서 같이 화해하고 이런 경험들이 나의 내면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엄마들이 그 나쁜 친구 만나지 말라고 하는 게 좀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나쁜 친구도 사실은 나쁘기만 하겠냐고요. 좋은 면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쁜 친구랑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로서는 우리 아이가 그 친구가 문제가 생겨서 친구하고 잘 화해해서 좋은 관계 다시 봉합되는 과정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해줄 수 있는 어른을 가진 친구라면은 성숙한 자기가 잘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지겠죠. 이 성숙하지 않은 경우는요,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을 구분을 해서 흑백 논리로만 파악을 해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이분법적인 그 사고가 가진 사람들 좀 계시죠. 흑백으로만 느끼는 분들 있잖아요. 상사 다 나빠. 아니면 뭐 동료 다 나빠 이렇게.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이 모두 하나의 통합된 전체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즉 엄마가 좋은 엄마일 때도 있고 나쁜 엄마일 때도 있잖아요. 나를 야단치는 엄마는 나쁜 엄마지만 100점 맞아서 칭찬하는 엄마는 좋은 엄마잖아요. 아, 엄마는 두 부분을 모두 가진 하나의 존재구나. 이렇게 우리가 우리 어머니를 받아들이듯 자기 자신, 즉 자기 표상에 대해서도 나에 대해서도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동시에 있는 나로서 받아들이게 돼요. 아동이 부모 같은 내적 대상에 대한 강한 의존성과 동일시를 포기하고 독립된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경험할 수 있게 될 때 성숙한 자기로 나간다고 보는데요. 우리 어린 시절에는 당연히 부모님과 같은 양육자한테 굉장히 의존도 해야 되고 동일시도 해야 되고 우리 딸들 보면은 커서 아빠랑 결혼하다 막 이러잖아요. 강한 의존과 동일시가 있는데 이제 커가면서 엄마한테서 모든 걸 다 얻지 않아야지 이런 의존과 동일시를 포기하고 그래 내가 내 삶을 개척해 나가자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성숙한 자기로 나간다고 봐요. 성숙한 자기는 자기 표상이 나라는 사람이 타인과의 상호작용하는 내용들 아니면 나의 내적인 경험들 그리고 나의 감정과 기억 그리고 어떤 상상, 환상까지도 다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리고 외부와의 관계에서도 유연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자아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는 진짜 외부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데 같은 상황에서도 담담하거나 침착한 친구들 옆에서 가끔 볼 수가 있잖아요. 친구들 아니면 뭐 직장 동료들 아니면 가족들 중에서도
그분들이 어떻게 해나가나 잘 지켜보시고, 아, 이럴 때 이렇게 대처하니까 잘 이 파도를 잘 타 넘어가네.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성숙한 자기의 기능에는요, 어떤 게 있냐면요, 자기 수용, 자기 존중, 감정 통합, 그리고 공동체적인 관계를 잘 형성하고, 그리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도 잘 형성하고, 내적 일관성도 잘 유지하게 됩니다. 내적 일관성이라는 거는 사람이 일관성 있는 양육 환경 안에서 이렇게 성숙한 자기가 이렇게 발달하는 건데, 내면적으로 이게 가치관이 이게 손바닥 뒤집히면 안 되잖아요. 내가 손해가 되는 것 같더라도 평소에 나의 가치관대로 행동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내적 일관성 유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숙한 자기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발달 과정을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아동기 초기 경험이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아동기 초기 경험. 태어나서 처음 모델링하는 사람과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고요. 일관성 있는 애정과 돌봄을 경험할 때 긍정적인 자기와 대상 표상이, 긍정적인 자기와 저희 상대방, 다른 사람에 대한 대상 표상이 내면에 통합이 됩니다.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심리적인 성숙을 자신의 내면에 자리 잡은 여러 내적 대상과 자기 표상을 통합된 수준으로 이해를 하게 돼요. 내면에서도 내 안에서 이해한 엄마, 그리고 내가 나를 어떤 사람 느끼는지, 이게 내 내면에서도 통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그런 상태가 심리적 성숙이라고 본대요. 그래서 결국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성숙한 자기는 내면화한 긍정, 부정적 대상 및 자기 표상의 통합. 되게 어렵네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에 한 단어를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말로는 또 일관된 자아 정체감, 그리고 관계에서의 성숙한 의존과 개별성. 의존하지만 성숙하고, 성숙하게 의존을 하고, 또 개별적인 나로서 존재하는 개별성. 이런 것들에 기초한 건강한 심리적 상태가 성숙한 자기 상태라고 한대요.